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디트 폴리를 이제 배워볼게요. 사실 이 맥스의 대부분의 모델링은 에디트 폴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에디트 폴리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를 선택하고 오른 클릭을 하면은 이 컨버트가 나옵니다. 컨버트에서 에디트 폴리라고 있죠. 자, 패치 아니고 에디트블 메시 아니고 에디트 폴리입니다. 자, 여러 가지 모델링 방식이 있는데 사실 이제 에디트 폴리가 가장 많이 쓰이죠. 자, 에디트 폴리 클릭하고 자, 그러면은 박스가 에디트 폴리로 에디터블 폴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컨트롤 Z 하고 본래 박스였죠. 그리고 박스에 기본 메뉴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에디트 폴리로 바꾸면서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에디터블 폴리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물체를 선택해서 자, 여기서 에디터블 폴리로 바로 바꿔도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에디터블 폴리가 되면 박스에 본래 있었던 메뉴는 없어지고 에디터블 폴리의 메뉴들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에디트 폴리라고 모디파이어가 또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클릭하면은 자, 에디트 폴리라고 해가지고 에디터블 폴리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메뉴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에디트 폴리 그 밑에 스택의 박스 이렇게 되면 이제 박스로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기본 이렇게 메뉴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위 메뉴. 그리고 이걸 스택을 이렇게 클랩스 올 시켜버리면은 또 에디터블 폴리로 바뀝니다. 자, 다양한 방식으로 에디터블 폴리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디터블 폴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기본 메뉴에서는 0으로 맞출게요. 일단 기본 메뉴에서는 우리가 박스를 변형하고자 해도 이렇게 길이, 높이, 폭, 뭐 이런 것들밖에 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세그먼트 추가하는 거. 자, 여기서 F4를 눌러서 세그먼트가 보이게 해주고, 자, 이런 정도죠. 자, 이 외에는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모델링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에디터블 폴리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에디터블 폴리로 바뀌어지면은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렇게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셀렉션이라고 있고, 자, 요렇게 요걸 롤아웃 메뉴라고 합니다. 셀렉션, 그 다음에 소프트 셀렉션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서브 디비전 두 개 있고, 페인트 디포메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서브 디비전 쪽은 이 하이폴리곤 모델링에 관련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에디트 지오메트리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렉션에 들어갑니다. 셀렉션. 나머지는 이렇게 다 닫아놔도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셀렉션에 들어가면은, 자, 벌텍스, 그 다음에 엣지, 그 다음에 볼더, 그 다음에 폴리곤, 그 다음에 엘리먼트, 뭐 이렇게 단위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자, 이것은 이 폴리곤의 이 물체의 박스의 구성 요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벌텍스 하면은요. 자, 여기 전체 화면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에디트 폴리의 기본 개념을
잘 알아야지 앞으로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자주 쓰는 건데 잘 모르고 있으면 이 기능이 나올 때마다 힘들어지게 돼요. 근데 자주 쓰니까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이 기능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에디터블 폴리 선택되어 있고 이렇게 제가 내려보면은 자, 여기 벌텍스, 엣지, 볼더, 폴리곤 엘리멘트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여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위 메뉴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스피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주 많이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자, 에디트 폴리곤을 선택한 지금 박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에디터블 폴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벌텍스를 이렇게 제가 선택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 물체의 하위 벌텍스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피어가 선택이 안 돼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이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부터 또 막혀버리는 거예요. 혼자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뭘 또 잘못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이 박스에 벌텍스만이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점이죠. 이 점. 엣지도 선택이 안 되고 폴리곤도 선택이 안 되고 다른 물체는 더더욱 선택이 안 됩니다. 이 박스의 벌텍스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해제가 되려면은 자, 여기에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나오든지 이걸 끄든지 자, 다시 한번 이걸 한 번 더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든지 또는 그냥 위에 거를 선택해서 나오든지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지 물체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지우고 자, 벌텍스는요. 자, 요런 것들이 벌텍스입니다. 자, 선택이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죠. 자, 프론트 뷰로 바꾸고 우리가 조금 전에는 박스의 높이를 기본 변형 방법으로 이제 변형을 했지만은 여기서 벌텍스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텍스 이쪽 줄 벌텍스죠. 자, 여기 벌텍스를 선택하면요. 제가 프론트에서 이걸 선택했죠. 우리는 요 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 면을 보고 있는데 자, 요 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겹쳐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요것만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프론트에서 요 뒤에 것들이 다 같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Y축으로 이렇게 올려주면은 길이가 높이가 높아지겠죠. 자, 만약에 내가 요것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탑뷰에서 하는 게 낫겠죠. 자, 요 부분들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해제를 하면은 요것만 선택되겠죠. 자, 해제는 자, Alt키 누르고 자,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Alt키 누르고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선택되죠. 자,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요 줄만 선택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또는 여기서 작업을 하려고 여기에서 또 마우스 왼쪽 클릭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해제가 돼 버려요. 그래서 마우스 휠을 클릭을 하거나 휠을 손바닥 툴로 바꾸거나 뷰포트를 오른 클릭을 하면은 선택은 남아있는 상태로 뷰포트가 바뀐다는 거죠. 이것도 뭐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이죠. 선택을 유지한 채로 뷰포트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휠을 하거나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하거나 자, 이런 것들은 다 운용에 대한 뷰포트 운용에 대한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한쪽 줄만 제가 올린 거죠. 한쪽 줄만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내려볼까요? 자, 선택 툴. 자, 여기를 선택하려면은 물론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레프트 뷰에서 요 줄만 선택하면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요 줄을 선택하기 위해서 탑 뷰에서 이렇게 선택했다. 탑 뷰에서 이렇게 선택하면은 위에서 요 줄을 선택하면은 이 줄들이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없애야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죠. 프론트는 여기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와서 레프트에 가서 Alt 키를 선택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줄만 선택된 거죠. 제가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쉐이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가 보이지 않는데, 자 이렇게 와이어로 바꿔주면은 F3이죠. 와이어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안에 있어도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F3, F3 또는 F4 이렇게 눌러가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벌텍스가 단순히 그냥 벌텍스 메뉴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자, 이게 이제 벌텍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선택해서 이렇게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전체를 선택하고, 자, 그럼 제가 위쪽에 있는 거, 이걸 다 선택한 거죠. 제일 위쪽에 이렇게 불규칙한 부분들을 모두 선택한 거고, 제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뭐,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거를요, 요것처럼 좀 평평하게 하고 싶다. 스케일을 한번 제가 선택해 볼게요. 스케일을 선택하고, 자, 요쪽 방향만, 이쪽 방향만, 이렇게 내리면은, 얘네들이 스케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정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상태로 이제 되돌아왔죠. 자, 이게 이제 벌텍스입니다. 메뉴들 뭐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일단은 벌텍스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점을 편집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엣지입니다. 자, 첫 번째 벌텍스였을 때의 메뉴들과 그 다음에 엣지를 클릭하면은 여기 있는 메뉴들이 또 달라져요. 자, 벌텍스일 때 쓸 수 있는 메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엣지일 때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볼드는, 자, 엣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엣지는, 자, 요게 이제 엣지입니다. 자, 요게 이제 엣지예요. 자, 여기서 요까지죠. 요렇게 선택되는 것은 여기에 세그먼트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만 선택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거 선택되는 게 아니고 요 영역만 선택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엣지입니다. 자, 엣지는요. 자, 이쪽 줄을 모두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뒤에 있는 안 보이는 것들 모두가 다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자, 흔히 엣지는 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지만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자, 이렇게 이쪽 줄 엣지를 다 선택해서
자, 커넥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세그먼트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한 줄 더 추가됐죠. 이렇게 세그먼트를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 개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벌텍스나 세그먼트가 지금 많이 있으면은 이 뭔가를 작업하기가 조금 헷갈려져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형태로 세그먼트를 점점 추가하면서 모델링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커넥트라는 메뉴로 이렇게 세그먼트를 추가를 하거나 또는 이쪽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당겨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벌텍스를 해서 이쪽 귀퉁이를 당겨 올렸었죠. 이번에는 세그먼트를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는 추가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쪽 귀퉁이가 선택이 됐죠.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줄 다 선택해서 자, 불필요한 데를 없애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이쪽 줄만 선택됐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일단 선택을 하고 불필요한 영역이 어딘지 파악해서 그걸 또 선택을 해서 해제하는 그게 익숙해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쪽 줄만 선택됐고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자, 이걸 살려둔 상태로 이 선택을 살려둔 상태로 레프트 뷰에 가겠다. 그러면은 자, 마우스에 이 휠을 하거나 또는 오른 클릭을 하면은 되죠. 그렇죠. 저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하거나 휠을 해서 이 살려둔 채로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벌텍스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옮겨도 되고 이 엣지를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벌텍스가 가장 편리하죠. 왜냐면은 벌텍스는 이렇게 선택하면 되지만은 엣지는 이렇게 선택해서 이것들을 없애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뭐 꼭 그렇다 하는 건 아닌 게 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자,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에 완전히 들어간 영역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즉, 자, 이렇게 선택했을 때 여기만 선택되죠. 왜냐하면은 여기 이렇게 걸쳐진 영역. 자, 여기는 완전히 들어간 영역이에요. 요 줄들은. 그런데 여기가 걸쳐진 영역이죠. 걸쳐진 영역들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완전히 들어간 영역만 선택이 되는 게 아니고 걸쳐진 영역들도 선택이 되고 이걸 다시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걸쳐진 영역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우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 벌텍스가 좀 더 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엣지입니다. 엣지. 자, 그 다음에 볼드는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특정 폴리곤을 이게 이제 폴리곤부터 설명하고 볼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폴리곤은요 이렇게 면 단위예요. 면 단위. 우리가 아까 점이었고 그 다음에 선이었고 점과 선이 결합이 돼 가지고 이렇게 면을 만들죠. 이 면을 우리가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폴리곤. 자, 폴리곤은요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자, 이렇게 선택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컨트롤 키를 여러 개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돌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폴리곤입니다. 자, 언두하고 자, 만약에 뭐 이쪽을 좀 더 자, 이렇게 이쪽 줄 다 선택했죠. 그 다음 이렇게 돌출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출시키는 거는 사실은 벌텍스 들어가 가지고 이쪽 줄 다 선택해서 자, 이동키 누르고 이렇게 당기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죠? 모양은 일단 같아집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복사를 하나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복사죠. 자, 얘는 이쪽 선택해서 이렇게 당겼고요. 지금 이게 선택을 할 수 없죠. 당연히 이 첫 번째 오브젝트의 하위 메뉴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위 폴리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제를 해줘야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걸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모양은 같죠? 자, 모양은 같은데 이 내부적인 어떤 면의 구성은 달라지는 겁니다. 위에는 벌텍스로 당기면 여기에 있던 벌텍스들이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에 있는 세그먼트도 같이 당기고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그먼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익스트루드는요, 기존에 여기에 있던 면, 즉 세그먼트는 두고 그 위에 추가로 쌓아 올린 겁니다. 추가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라인이 살아있는 겁니다. 세그먼트가. 그래서 똑같이 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엣지에서 배웠던 자, 이렇게 선택하고 자, 커넥트를 눌러줘야지 여기에 세그먼트가 추가가 되죠.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똑같이 만약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빠져나오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이 두 개가 세그먼트 구성까지도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 폴리곤을 해서 익스트루드 하는 거는 굉장히 뭐 자주 쓰는 일반적인 기능이지만 기존에 면이 유지된 상태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게 하다 보면은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지금은 기능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폴리곤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것들을 선택 못 한다는 거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있고 이걸로 뽑아낸다는 거 그런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폴리곤을 뭐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폴리곤이나 위치에 있는 어떤 벌텍스나 엣지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뭐 자꾸 해봐야 되겠죠. 반복해서 자 이게 뭐 선택 기능이다. 그다음 Alt 키가 해제 기능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도 막상 어떤 오브젝트를 다룰 때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 의미 없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폴리곤은 그렇습니다. 폴리곤은 이런 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폴리곤 이 절반을 선택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자, 이 폴리곤을요 선택 이렇게 해가지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지워지고 이렇게 안쪽이 보이는 이런 모양이 돼요. 뚫어버린 거죠. 제가 이렇게 뚫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이렇게 딜리트 키면 이 부분을 껍질을 벗겨버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내부가 있고 이렇게. 자, 이거는 벌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벌텍스를 하나 제가 선택했고요. 이걸 딜리트 키 해볼게요. 자, 그러면 훨씬 많은 영역의 사각형 폴리곤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여기에 걸쳐져 있는 부분들 다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엣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제가 해볼까요? 자, 이 걸쳐진 부분들 이렇게 없어지죠. 자, 이렇게 면이 뚫려져 있을 때 이 뚫려져 있는 이 영역들 경계 부분을 선택하는 게 이 폴더예요. 자, 여기가 폴더입니다. 폴더. 이걸 만약에 스케일로 이렇게
키울 수도 있겠고 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폴더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지만 캡 기능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캡이라는 것은 닫는 거죠. 닫는 거. 여기 캡이라고 있죠. 자, 여기 자, 폴리곤을 선택했을 때는 이 캡이 없어요. 캡이 없어요. 그런데 자, 볼더를 선택하면은 여기 캡이 생겨요. 그리고 이 메뉴도 에디트 볼더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에디트 폴리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가 다 다른 거예요. 여기 벌텍스죠. 그래서 각각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메뉴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일단 폴더로 다시 들어가서 자, 이 부분을 선택했는데 이 경계 부분을 이걸 이제 닫고 싶다, 막아버리고 싶다, 실수로 뚫어버렸다, 캡을 해주면 이렇게 닫힙니다. 그럼 원래대로 되돌아갔죠. 자, 볼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먼트는 이 전체를 엘리먼트 하나의 덩어리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엘리먼트는 쉽게 알 수 있는 게 물체를 일단 지우고 제가 티파스 자, 티팟을 하나 열어볼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Z 했습니다. 이 화면 정리하려고. 여러분이 화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리셋 하세요. 리셋. 리셋 하거나, 그래서 화면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지, 작업하는데, 당황스럽게 않게 되죠.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프론트, 탑, 레프트, 퍼스펙트, 뷰포트 정리하고, 돌려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소그래픽 뷰로 바뀌면 항상 프론트 뷰로 정리해주고 항상 뷰포트를 정리해줘야 됩니다. 이 티팟을 에디터블 폴리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엘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이 덩어리들이 이게 하나가 엘리먼트입니다. 이거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들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